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종 수줍당 대표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겁함과는 다른 차원의 수줍음 데이브니어입니다. 네. 네, 마른 장작 우리 연애 지상주의자 좀 논당 입에 잘 안 붙어요. 네. 좀 논당 대표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활량 김 선생입니다. 네, 저는 바엔슈타이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당을 아직 못 만들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댓글로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뭐 시끄럽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아무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개 올려주셨는데 네. 아직 결국 다 마음에 안 드는. 네,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이 부르실 때까지 좀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만덕산에서. 만덕산. 자, 저희가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을 하다가 네.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뭐 거의 4년 같은 4일을 지금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워낙 많은 일들도 막 쏟아지고 이래서 네. 그래도 시사를 소재로 해가지고 뭔가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는 있지만 시사를 소재로 하는데 야 이거 우리가 일주일은 너무하다. 네, 그래서 저희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김프로쇼 최초로 중간 녹음. 네. 이야. 네. 모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한번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미소키님. 김프로쇼 최고, 데이브니어 목소리 최고.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이분이 데이브니어를 뭔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좋아하는 댓글을 많이 그러셨군요. 다시더라고요. 네. 모른 척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은 거 아니야 지금? 맞습니다. 이은성님. 이은성님, 김프로쇼 은근히 재밌어요. 요즘 김브로핑인데 사실 김용민 브리핑인 것 같아요. 보다 김프로쇼를 듣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꼭 영화 만드는 꿈 이루세요.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와글와글 11님, 이제 매주 한번 김용민 PD를 게스트로 불러 푸사리 먹이며 방송하시길. 주객전도 가불전환.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돼지엄마를 한번 모셔올까. 이제 네. 휴가 갔거든요. 네. 제가 국민TV 이제 녹음하러 지난 노지민입니다. 마무리하러 이제 네. 문을 닫으러갔죠. 네. 문을 닫고 이제 인사하고 왔는데 사진을 못 찍었네. 근데 무슨 지병이 있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 휴식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좀 쉬다가 오신다고. 젬마7777님께서 진짜 뭔 헛소리를 이리 주절주절 하는지 전직 시방세 기사님 정말 발동동 안습이네요. 쯧쯧쯧.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뭐 하여튼 이런 댓글은 어쨌든 관심의 표현이니까 네. 받아들여야 될 거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네네. 네, 뭐 어떤 이렇게 하여튼 관심을 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밑에 고독이님 뒷답 파일 삭제했다. 네. 그리고는 댓글 달아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요러면 이제 다운로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남녀 관계도 뭐 원래 싸우다 친해지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정드는 거야. SBS 관련해가지고는 뭐 댓글들을 이제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 예, 전반적으로 잘 못 믿겠다는 취지가 이제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굳이 두둔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할 이유도 없고. 네네. 그래도 그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떤 뉴스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되게 면밀하게 알게 돼가지고. 그리고 또 방송에서 다 풀어놓을 수 없는 얘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실수에 가깝다는 게 제 판단인데, 뭐 그렇게 판단 안 하실 수도 있고, 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마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시원하게 얘기해주면 마음 들으시는 분들 좀 마음 시원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저희가 뭐 적어도 최소한의 책임 있는 얘기들은 해야 되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끝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명확히 못을 박는 것도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방점을 찍고 싶은 게 체질이 많이 허약해진 것만은 분명히 사실이고 어쩔 수 없이 좋은 기사라고 하면 집권 여당과 재벌 내지는 이런 이제 힘을 가진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아픈 기사들을 이제 써야 되는 건데 네. 그런 아픈 기사들을 쓰는 기자들이 환영을 잘 못 받았어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자꾸 갖고 오면 워낙 이제 탄압을 심하게 하니까 맞듣지 않겠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좋은 부서로 가서 정말 이렇게 활약을 할 수 있는 취재 부서로 가는 게 어느새부턴가 이렇게 점점 좀 이렇게 없어지더니
무디게 가서 그냥 무디게 해도 아무런 상관없는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괴감을 느끼는 기자들도 많고 그리고 회사를 바꾸거나 그만두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체질이 좀 허약해진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근데 이제 정부가 바뀌었고 기조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다시 뭐 전투력 있는 사람들이 재부서로 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전보다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지긴 할 거니까 네. 조금 뭐 하여튼 지켜보죠. 네. 새 정부 언론 개혁의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한 분 더 읽어드릴게요. 김은주님. 이분은 팟빵 게시판 같은데 아이디를 만들 때 자기 별명이나 뭐 이런 다른 안 쓰던 걸 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아주 정직하게 본인 이름 그리고 본인 이름의 한자 표기까지 제가 볼 때 분명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습니다. 정직하신 분입니다. 근데 막 20대고 그러시면 어떡해. 국민TV 9시 노지민입니다에서 넘어온 팬입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김프로님 말씀에 무척 공감합니다. 전쟁 세대와 통합과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등등해서 중요한 얘기는 국민TV 휴식 시간에 들을 방송 모두 김프로님 방송으로 정해냈네요. 구독 완료, 다운로드하기, 하트 주기 잘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선님인데요. 지난번 주주총회 말미에 세를 모은다는 말에 빵 터져서 후기 올립니다. 회마다 세 분의 얘기 잘 듣고 있는 40대 아줌마입니다. 원래 아이폰 팟캐스트를 이용해 듣다가 집계가 잘 안 된다 하셔서 팟빵 앱 깔고 다시 구독했어요. 야,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쭉 이렇게 있다가 시니컬한 듯한 김 선생님도 매력적이고 명확한 지성이 돋보이는 김프로님도 참 좋네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위에 본인 얘기는 왜 안 읽어? 다정다감한 해군 의원의 목소리도 좋고. 네. 마가 2016님 우리 최희연 쌤인데 네. 김프로 당명 추천. 외패당. 외모 패권주의당의 줄임말이랍니다. 오늘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 제가 그 밑에다가 댓글이 한 두어 개 있으면 못 이긴 척. 수락하려 했으나. 김종인처럼 수락을 하려고 했으나 단호하게 아무도 댓글 안 달셔가지고. 다 동의하니까 그런 거지 또. 다 동의하니까. 그 단호한 얘기하니까 우리 중간 보이스로 나오는 네. 레몬 장수님이 드디어 보이스를 보내주셨는데 단호하시더라. 되게 단호한데 근데 목소리는 약간 수줍었어. 여러분 그리고 음성 파일이 떨어졌습니다. 음성 파일이 떨어져서 좀 많이 보내주세요. 네네. 수줍어하지 마시고. 네네.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음성 파일 보내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너무 많이 답장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야. 네, 그렇죠. 좀 힘들어요. 정리를 이제 혼자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막 댓글도 너무 많고, 네. 선물도 너무 많고 하니까, 이게 또 안 드린 분들을 골라서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일이 점점 너무 커져가지고, 긴급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오, 오케이. 중요한 네. 공지. 저희 김프로쇼에서, 스크립터, 작가 해주실 분을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체계적으로. 왜냐면 드린 분 또 드리고 드디어 되는 집안이 이제 사람을 들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가봤군요. 네. 그래서 작가 스크립터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김프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정말 매주 한번 만나가지고 김프로 쇼를 만드는 이런 식구로 가져가 볼까 합니다. 꼭 경험이 연락 있으셔야 주십시오.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죠? 열의가 있으시면 되니까. 좋습니다. 유급이죠? 5급이죠. 예. 여러분, 저희 열정페이 아니에요. 그럼요. 예. 네, 저희가 적정한 걸로 꼭 맞춰서 드릴 테니까 네. 연락을 주십시오. 내가 해볼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우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맛있는 시사 유쾌한 맥주. 수줍고 예리하고 좀 노는 세 분을 응원합니다. 김프로쇼 화이팅!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민정수석, 우리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어요. 말들이 많죠. 네, 이거 얼굴이 패권이라는 등.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아직 관련된 분들한테 전화를 아직 안 돌렸어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경찰, 검찰, 변호사, 이런 그쵸? 교수님, 이런 사람들한테 아직은 전화를 제가 안 돌렸는데. 여기서 잠깐. 네. 우리 한 캔 하고 갑시다.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어떤 거 갖고 왔습니까? 아주 잘 아시는 호가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드라이 피니시 D 가져왔습니다. 난 D 먹을래. 예, 왜냐하면은 제가 원래는 호가든만 3개 샀다가
또 왜 락을 안 가져왔냐. 이 말을 내가 할 걸 딱 알고 드라이 피니쉬를 가져왔습니다. D. 드라이 피니쉬는 화이트 맥주고요. 이 D는 옛날에 굉장히 날카로운 맛이라고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쵸. 예, 라거 중에 그래도 우리나라 라거 중에는 뭔가 첫 맛이 굉장히 샤프한 맥주다. 뭐 어차피 이건 주주총회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뭐 하여튼 확실한 건 이 두 개 다 이제 시즌 1에 또 나왔다는 거. 그렇죠. 저희가 소개를 드렸으니까 네. 혹시 맥주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하시면 네. 들으셔도 되는데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네. 왜? 괜찮은데 왜? 시즌 1에서 들으세요. 요거는 굳이 D를 설명까지 듣고 먹어야 돼? 아니야. 괜찮아. 근데 짠하겠습니다. D 나름. 아유, 낮술을 또 이렇게. 아유. 역시 뭐. 역시 싱겁다. D야? 싱거워? 싱겁다. 아, 그래. 뭐가든 역시 공허한 꼬로맘. 그러네요. 우리 바이엔 슈테판에서 연락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런가요? 네. 여러분 계속 뽐뿌지를 해주세요. 가서. 우리 포에버 모어님이 게시판에 댓글 달아준 거 봤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무기명 게시판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가서 쓰면 되는 줄 알았거든. 네.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렇죠. 네. 진짜. 회원 가입을 해서 글을 쓰신 예, 거예요. 웬만한 이야. 정성이 아니면 이건 네. 어렵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회원 가입을 해서 글을 쓸까 하다가 귀찮아서 심지어 저도 귀찮아서 안 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들 보십니까? 사실 저는 뭐 조국이라는 분의 뭐 과거에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보면 크게 에러 없이 좋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그런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한 건 참여정부 때도 한 번 있었던 것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여정부, 전두환 정부 네, 때가 그쵸. 유일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검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검사 출신 분들이 이제 그런 라인이 관계가 없이 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식은 없어서. 근데 이제 조국이라는 분의 여태까지 했던 행보는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오셨던 분이니까. 그렇죠. 워낙 뭐 참여가 많은 분이라서. 네. 근데 피상적이에 사실 저는 정치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조국 교수란 분이 유명한 건 알겠는데 그분이 원래 이 히스토리가 있으시고 어떤 참여를 하셨던 건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키 크고 잘생긴 교수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봤던 게 옛날에 SBS인가요? 어떤 토론하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를 맨 처음 했던 거를 얼핏 기억하는데 이게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키도 크고 목소리도 이렇게 있는데 그건 다른 분인가 보다. 갑자기 한참 얘기하다가. 죄송해요. 키 크고 목소리 좋으신 다른 분. 다른 분이었나 보다. 이게 또 데이브니어의 또 매력 아닙니까? 그 예전에 16세에 입학한 서울대. 네, 최연소 입학. 진짜요? 예. 유치원을 한 2살 일찍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뭐 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1학년인데 공부를 좀 잘해서 네. 괜찮다. 그래서 2학년을 월반을 시켜줬다는데 네. 뭐 1학년이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근데 어쨌든 뭐 남달랐던 거죠. 그래서 동기들에 비해서 이제 나이가 좀 어리게 들어갔죠. 네. 자, 그래서 양력을 한번 훑어드리면 부산 출신이에요. 해관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 법대에서 학부하고 석사까지 했고요. 네. 석사장교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를 하다가 그것도 최연소였어요. 그러다가 산호맹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제 은수미 의원도 이때 같이 그래서 구속됐어요. 네. 구속됐다가 출소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버클리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99년부터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로 있다가 2002년에 서울대 교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그것까지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민정수석으로 네. 처음으로 이제 공직을 시작한 거죠. 그 조국 현상을 말하다라는 책으로 저는 조국이라는 이름을 처음 기억하는 것 같아요. 네. 김용민 네. 우리 대전 먹었은. 읽어보진 않았어요, 당연히. 그래요? 저는 읽어봤어요. 네. 무슨 내용인가요? 뭐 조국에 대한 얘기예요.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기억 잘 안 나. 보시는 분들은 특히 여성 유권자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있다.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복지국가가 됐다. 복지국가가 실현됐다고. 증세 없는 안구복지. 그러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고 또 네. 조국 교수는 사실은 옛날부터 폴립해서 그러니까 뭔가 정치 참여를 하는 그런 교수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지금의 이제 야당이 됐죠. 야당의 공격과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거는 기억나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 만들 때 그렇죠. 네. 그 혁신위원장 자리를 제안받았다가 그거는 자기가 못하겠다 해서 김상곤 씨한테 주시고 혁신위원으로 거의 6, 7달 정도 했던 거. 그냥 그렇죠. 그때는 제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관심이 많았을 때니까 예. 그렇게 참여하셨던 거는 기억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 82학번인데 네. 진중권 교수하고 동기예요. 맞아요. 네. 진중권, 뭐 이진경, 이창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동기여가지고 그렇죠. 진중권 씨가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네. 조국은 이제 신원서판을 다 가진 사람이다. 상대가 안 된다. 내가 이제 이런 공개 발언을 한 적도 있고요. 심지어? 네. 그리고 진중권이 그 정도로 네.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본인이 이제 나는 이런 독재 정권 하에서는 도저히 사법시험을 보지 않겠다. 라고 결단을 했다고 이제 지금 말하는데 사실인지는 뭐 아무튼 그렇게 아니야. 그거는 저기가 안 맞아요. 아 그래요? 시간이? 근데 감옥에 있을 때는 네. 1993년에 근데 대학생 시절에 아마 그러니까 박노해, 백태웅, 은수미 요때 이제 감옥에 간 거고 네. 그때는 이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 조사 받을 때 경찰 조사 이제 뭐 반독재 운동을 했으니까 예. 그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다고 하고 뭐 일부에서는 실력이 안 돼서 그랬다 뭐 얘기도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논란도 조금 있기는 해요. 뭐 실력이 없는 거 아니냐, 네. 뭐 폴리페서다라는 이제 그런 논란도 일부에서는 있기는 하거든요. 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오상방위라는 게 있어요. 오상방? 오상방위. 오상방위? 예, 요게 이제 정당방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있고 이제 그것도 뭐 과잉방위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방위는 내가 이게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남을 해하거나 네. 남에게 뭐 상처를 입히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정당방위로 인정될 때 네. 그 정당방위의 전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내가 잘못된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방위가 아닌데 네. 정당방위인 것으로 믿고 뭔가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이게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게 논쟁이 있는 게 이제 오상방위라는 게 있는데 뭔가 어렵다. 네, 어렵죠. 근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자가. 어떤 학생이. 오상방위가 뭔가요? 그랬더니 이제 뒤적뒤적 그걸 찾다가 법전에는 오상방위라는 게 뭐 안 나오는데 어쩌고 뭐 이렇게 이제 했던 뭐 그런 이제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야, 오상방위라는 게 뭐 이렇게 당연하고 되게 뭐 쉬운 개념이고 뭐 의사로 치자 그러면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칼 뭐 이렇게 쓰는 이런 건데 네. 그런 것도 모를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트위터에서 조국에게 오상방이란 이런 거 이제 리트윗 걸면 차단당하고. 막 요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네. 진짜? 예, 그게 이제 폴리페서다라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물건으로 쓰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서울대 교수들 중에서 그 한나라당 공천 받아가지고 이제 나갔다가 이제 휴직 뭐 이런 거 하고 하는 거를 되게 비판을 막 했었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이번에 이제 안신령 기간인데 네.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제 휴직을 하겠다고 하니까 반대 진영에서는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너 옛날에 욕했잖아. 나가는 사람들 안 나갔다고. 이렇게. 근데 서울대 그 교칙 상은 어떻게 돼 있냐면 선출직 공무원,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이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데 임명직은 가능하다. 임명직은 그냥 휴직이 가능한 걸로 교칙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어쨌든 사회 참여를 그렇게 하고 정치 참여를 하는 사람이 서울대 교수직을 놓고 이렇게 안전장치를 놓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비판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지금 막 이제 한참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뭐 어차피 조국 교수의 그 스탠스는 이제 우리가 알겠고 그러면은 우리 김프로가 또 검찰 쪽 전문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전문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그러면 부담스러워. 법조평론가잖아. 우리가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그러니까 이제 환장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조국이라는 카드를 민정수석으로 뽑았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거는 제가 추후에 네. 좀 종합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순순히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전제하고 네네. 지금 이 순간에 그냥 갖고 있는 생각. 그렇죠. 택도 아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이해를 해야 될 거는 민정수석이라는 데가 도대체 뭐 하는 데냐. 그래요. 네. 그거 진짜 부터 궁금해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참 민정이는 좋아하는데. 우리 아는 애 중에 수석이 있잖아. 그렇지. 그냥 그쪽은 남자니까 필요 없고. 알겠습니다. 난 민정이가 좋아. 역시. 민정수석의 이제 공식적인 업무가 뭐냐면 네. 그 국민 여론, 그 민심 동향을 파악하고 공직 사회 기강 관련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 같은 역할을 하고 법률 문제를 보좌하고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그 실질적으로는 청와대 직속인 감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감찰도 하고 인사도 하고 뭐 동향도 전달하고 거의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개 비서관 중에서 예. 어떻게 보면 비서관 중에 제일 비서실장 바로 아래. 이 정도 가장 상태네. 힘이 센, 그 실권이 가장 센. 왜냐면 인사권도 가지고 있는 거고. 인사 검증을 하니까. 그렇죠. 내부에서. 인사 검증도 하는 데다가 이제 감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5개 그 사정기관이 있잖아. 네. 뭐 검찰, 경찰, 그리고 국세청, 감사원, 국정원. 이렇게 이제 5개 사정기관을 올라오는 보고를 다 받고 거기에서 올라온 보고를 토대로 뭔가 이렇게 수사 상황이나 뭐 이런 상황들도 조율하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막강한.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을 주로 갖다가 박은 게 실무적으로는 수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해본 사람이 네. 가면 아무래도 이제 수사의 뭐 체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남들을 감찰하는 거는 수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제 유리한 면이 아무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파보면 뭐가 나올 테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있으니까 네. 감찰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딱 뭔가를 틀어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무적인 판단이야 뭐 이제 그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두환 때는 그때는 이제 신군부가 장악하고 있을 때라 네. 군인들이 청와대 요직들을 이제 장악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상황이 약간 특수했으니까 그렇지만 참여정부 때 뭐 지금 판사 출신은 뭐 변호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민정수석을 했던 거를 제외하면 네. 없었어요.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인 거는 맞고 네.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일단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실무적인 경험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의도는 좋으나 네. 과연 선의와 상관없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갈려요. 그러게요. 근데 일단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의 어떤 구조나 권력 흐름이나 업무의 흐름에 대한 파악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란 분이 실무 경험이 없고 저도 물론 이제 약간 리서치를 하는 개념으로 파악은 잘할 수는 있는데 그걸 정무적 판단에서 사람을 부리는 거나 뭔가 하명을 하는 거를 잘할지는 그것도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임명했다는 거는 뭔가 이제 민정수석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과거와 좀 다르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검찰 내지는 지금 검찰 그 사정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네. 어쨌든 그거에 대한 폐해도 직접적으로 자기가 당해봤고 네. 특히나 국정원 관련해가지고는 국내 정치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만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근데 그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이제 개혁을 한다고 처음에 생각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불편부당하게 누구한테 편들지 않고 정말 그냥 공정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하고 막 하는 사람으로는 아무 편도 아닌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검찰 속이 아닌 사람으로.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뭐 이건 아닐 수도 있는데 세팅을 하는 역할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세팅을 하고 또 바뀔 수도 있다. 왜냐면 민정수석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혼자 전부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할 때는 검찰 출신에 뭐 여기서는 새 정부의 기조는 검사 파견받았다가 네. 다시 이렇게 뭐 우회적으로 하는 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실무적으로 그거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큰 그림의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후순위로. 초기에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의 역할과 범위와 어떤 한계를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그 판을 새로 짜는 역할로 네.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한 게 아닌가. 왜냐면 지금 거죠. 그 본인이 공약했던 것도 고비처를 만들겠다. 뭐 공수처를 만들겠다. 내지는 경찰과 검찰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겠다.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일이라서 헌법도 바꿔야 되는 일이고 네. 입법사항이어서 국회 협조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잘 스크린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한테 적합한 거 이런 것들을 잘 뽑아서 그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면 본전 생각할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야, 내 후배들한테 이거 칼질을 해도 이렇게까지 싹 뺏어가지고 하면 내가 이거 천추의 검사들을 다 적으로 돌릴 텐데 네. 내지는
본인이 또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또 검사 출신이니까 네. 제가 아무래도 뭐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기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짠한 마음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SBS 건을 다 못해가지고 그게 이 욕을 먹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왜냐면 네. 너무 그 사정을 석석들이 아니까 네. 그 일반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게 뭐 맞는 게 있지만 야, 이게 현실적으로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감안하다 보면 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한계가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걸 초장에 잘라서 경찰 출신도 아니고 검사 출신도 아니고 심지어 변호사 출신도 아닌 대신에 법학에 대해서는 리서치를 하거나 다른 뭐 여러 해외에 대한 사례 이런 거를 잘 서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또 본인이 법률가 출신이라는 자신감도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겠네요. 네. 밑그림을 잘 짜놓고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법제화 해놓은 정도 수준까지만 딱 만들어놓고 본인은 빠지고 그 그럴 수 뒤부터는 있죠. 실제로 돌아가는 거에 원활할 수 있는 검찰 출신이 들어가거나 이럴 수 있겠네요. 어차피 네. 초반에 지금 이 정부의 기조는 그 수사에 지휘하지 않겠다.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통치 행위에 있어서 권력기관을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본인의 분명한 소신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실무적으로 뭐 사정을 잘 할 수 있는 실무자를 데려다 앉혀놓는 것이 세팅을 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려다 놓고 일단 밑그림을 잘 그린 다음에 네. 근데 밑그림을 그리는데도 본인의 뜻과 이 철학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이 얘기를 했을 때 네. 경찰, 검찰, 변호사 출신이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에 뭔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정말 학구적인 자세로 뭔가 밑그림을 잘 한번 나랑 그려봅시다. 그리고 내가 민정수석이기도 했었고 비서실장이기도 했었고 나름의 이런 국정 경험이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해봤으니 당신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을 때 야 이거는 현실적이 좀 떨어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된다. 오케이. 라는 자신감의 발로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 그러면 조국 교수하고의 인간적인 신뢰 또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조국 교수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소신이나 네. 이런 행적도 봤을 때 뭐 적절하다. 이 사람을 임명했을 때 네. 나하고 뭔가 검찰 개혁, 이 권력기관의 개혁에 있어서 큰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약간 돗자리로 막 그 다음에 민정수석은 막 윤석열 검사 막 이런 사람 하는 거 아닌가? 윤석열 검사는 오히려 민정수석보다 다른 걸 시킬 수 있죠. 검찰총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더 기수로는 한참 떨어지는데 네. 나이로는 13기들하고 뭐 동기거나 뭐 이러거든요. 네. 23기인데 13기들하고 동기니까 네. 굉장히 늦게 돼가지고 그렇죠. 지금 나이로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하긴 김수남 검찰총장 이제 사의 표명하고 사표 수리됐고. 네. 수리되고 예. 김수남이 이제 16기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사람을 할 텐데 바로 윤석열한테 오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네. 적절할지는 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같이 국정원 댓글 조사했던 박형철 검사가 반부패 관련해가지고 또 무슨 임명받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조국이든 뭐 박형철 검사든 부패 척결, 적폐 청산에 대한 공약을 이제 이행을 하는 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본인이 민정수석을 했었으니까 그때 민정수석이라는 건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그림을 이제 조국 신임 민정수석에게 네. 의뢰를 하는 그림이지 않나 그러니까. 어렴풋이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보니까 변화가 되게 많은 게 그전에는 박근혜가 항상 말로 회의에서 이렇게 주재하고 하던 거를 이제는 본인이 문서로 네. 딱 지시하고 본인 서명해가지고 업무들을 다 착착 내려 보내더라고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래도 뭐 알 테니까 사람은 네, 잘 모르겠어요. 보통 김프로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는 I don't know가 아니고요. 네. 왜냐면 요거는 조금 바로잡는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네. 기사들을 보니까 막 너무 막 뭐 찬양 일색이야. 그러면서 최고의 특수통 막 면도날 검사 막 특수 뭐 수사에 뭐 최고 뭐 누가 썼어 기사. 그런 분 아니에요? 아니 죽여버릴라 진짜. 아니 이분은 수사부서에 있던 분은 아니에요. 네네. 이분은 그 공안 검사를 쭉 오래 한 공안에 아주 공안 특수통이라고 공안 특수라는 건 없어 이 사람아. 그래요? 아니 그런 공안이든지 얘기를 하더라고. 특수든지. 그러니까 알았어. 나 지금 가수거든. 공안이거나 특수거나 이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네. 특수 수사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뭐 기업 수사를 하든지 큰 이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이 이제 특수부고 공안은 크게 보면 네. 대공과 그 노동 뭐 노조 관련해가지고 뭐 요걸로 크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공안 검사라고 하면 그 이제 북한이나 뭐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 노조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하거나 그게 이제 공안 1부는 대공, 공안 2부는 노동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져 있는데 박형철 검사는 지금 변호사죠. 옛날에는 공안을 쭉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공안을 주로 하던 사람인데 네. 제가 어디선가도 얘기했지만 공안 검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일이 전부 다 보고해. 모든 사항을 수사되는 과정에 있는 거를 다 보고해 상관한테. 그래가지고 판단을 받아요. 근데 특수는 보고 다 안 해요. 그냥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주요한 것만 보고해요. 전부 다 일일이 보고하지 않아요. 뭐가 결과물로 나왔고. 승부하시는 그렇지. 양반들이구나. 네. 그러니까 윗사람하고 들이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윤석열은 전형적인 이제 전통적인 특수통이고, 네. 그 이제 거기 특수부 검사들이 많이 붙었는데 공안 사건이다 보니까 뭐 선거 관련하니까 선거, 대공, 뭐 노동 요게 이제 공안의 가장 큰 수사 주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안 사건인데 수사를 특수수사같이 해야 되니까 그 두 팀을 붙였는데 공안의 대표로 박형철이 갔고 이제 수사의 특수의 대표로는 이제 특수통 뭐 윤석열을 비롯해서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열상 윤석열이 팀장이었고 그 밑에 이제 박형철이 반장 정도 되는 역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계통이 다르네. 계통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섞여가지고 수사를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같이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다 보고 안 하고. 국정원 네. 댓글권에 대해서. 그렇죠. 다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것만 보고하고 네. 필요한 거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영장 내주쇼. 이거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허락받고 이제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국정원 사람을 체포 한 해 만에 뭐 이런 것도 네. 공안 검사 쪽에서 보기에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저렇게 보고 안 하고 막 해도 되나? 2차장 뭐 이런 사람들은 야, 보고를 안 해 애들이. 쥐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말이 돼? 라고 얘기하는데 특수수사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여서 그것 때문에 항상 수사 스타일에 뭔가 왜냐면 공안이라는 거는 그 아무래도 이 정권 내지는 이런 거에서 큰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 어긋날 수가 없기 때문에 윗사람의 정무적인 판단을 계속해서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잘하는 검사는 어떤 검사냐면 전부 다 긁어와서 보고하는 검사. 공안 쪽에서는. 네. 똘똘하게 잘 갖고 오면 그래 요거는 상의하면서 의견도 내면서 또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따라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하는 요런 검사가 공안 쪽에서 잘하는 검사인데 특수수사는 필요 없고 결과를 내면 돼. 그러니까 밑에서 똘똘하게 잘 갖고 와가지고 만들어냈어. 이야 이놈. 그러면 뭔가 내가 이렇게 다른 거 지시를 해도 들이받고 사표 쓴다 그러고 막. 나 이해했어. 공안은 황교안 같은 분이 공안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하나하나 다 컨펌 받아야 되고 그렇죠. 자기 의견 안 내고 그렇게 따지면 범죄와의 전쟁에서 곽도원 같은 양반 그렇죠. 이 공안검사인데 특수는 뭐냐면 내부자들에서 조승우야. 그렇지. 네. 그렇죠. 맞아요. 딱 그래요. 딱 네. 이해해 왔어.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네. 네.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특수수사하는 사람이고 네. 비자금 수사하는 사람이니까. 조승우 막 연락 들이받잖아. 곽도원은 지금 받아가지고 하는 공안검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박형철 변호사 지금 이제 네. 반부패 비서관이 와 정말 특수 면도날 이런 얘기는 조금 안 맞아요. 조금 안 맞아. 그러니까 공안 출신이라. 물론 이제 검사면 네. 기본적으로 사람을 수사하고 뭘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뭐 이렇게 하는 프로세스를 다 알고 네. 그리고 박형철은 공안에서 엘리트였어요. 굉장히 이쁨 받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말아먹으려고 했던 뭐 그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예쁨 받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잘했던 에이스 검사니까. 그래서 보고를 잘했던 검사겠네. 그래서 항상 요직에 이렇게 있으면서 잘 착착착착 밟아오던 사람인데 네. 이번 사건에 그래서 본인들이 파견 보낼 때는 예쁜 사람을 보냈겠지. 근데 가서 수사를 해보니 법률가의 양심상 네. 박형철 검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야 내가 그걸 둘 다 써놓고 한번 읽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 선거법 적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선거법 적용을 못한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쭉 공소장을 한번 써보고 선거법을 적용해가지고 쭉 공소장을 써보고 다 써봤는데 말이 안 되더래. 선거법을 적용 안 하고 쓰는 게 말이 안 되더래. 말이 안 되는 거 공소장 어떻게 쓰냐 내가. 지금 본인한테 다이렉트로 들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둘이 그렇게 그런 사적 대화를 나눴던 사이에? 근데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공안검사를 그렇게 쭉 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자들하고 안 친해요. 친한 기자 한 명도 없어. 그때는 이제 그래도 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기사를 쓰고 막 할 때니까 조선일보 비롯해가지고 뭐 그냥 5만 군데에서 막 다 깔아 뭉개던 때인데 제가 그렇게 기사를 쓰니까
그때는 이제 고마웠겠지, 본인들도.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밥도 먹고 뭐 네. 이러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얘기인데 그 뒤로도 뭐 기자들하고 이렇게 막 살뜰하게 지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법률가의 양심상 이거는 그렇게 써봐도 안 되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미움을 받은 거예요. 공안 쪽에서는. 저 새끼 키워놔줬더니 그렇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왜 뭐 그런 거네?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 뭐 윤석열 저기 해가지고 또 저 뭐 정치의 뜻이나 있어 이 새끼 뭐 이게 뭐 이래가지고는 완전 좌천 인사를 받고는 본인이 그래서 그냥 옷 벗고 나간 거거든요. 검사 옷을 그때 벗었구나. 그때 벗었어요. 네. 이제 한직으로 한 두어 번 뭐 돌다가 네. 윤석열 팀장은 그냥 한직으로 가면서도 계속 그냥 있었고. 네. 저 양반은 그냥 변호사 할래 그냥 씨발 이렇게 된 거네. 그렇죠. 그냥 모르겠고, 내가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러느니 그냥 변호사 할래. 하고는 그냥 정리하고 나갔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네. 반부패에 대해서는 뭔가 본인이 불불한 게 있을 거라. 네. 공직에선 잘 할 거예요. 네. 잘 할 거고 뭐 한데, 일부 기사들을 보니까 무슨 막 특수통에 무슨 막 수사 전문가 막 이랬는데, 아직은 좀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서 막 뭔가 뿌듯하고 막 그렇지, 뭐 뭐 감흥이 뉴스 막 보면 있고 한데 뭐. 이렇게 조승우 같은 그런 스타일의 수사를 하던 분은 아니어서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검사면 뭐 조사하고 수사하고 이런 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그런 차이가 있다. 김프로.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 어떤 팟캐스트가 막 그러니까. 없어. 어떻게 들어, 정말. 네, 김프로쇼 빨리 구독해 주시고요. 다운로드 하트. 우리 박스권에 지금 처하고 있어요. 네. 박스권. 1600 정도에서 지금 약간 주춤한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널리 빨리빨리. 소문내주세요. 네. 조국 박형철 우리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자질들은 두 분 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조국 교수는 한 번 인터뷰해 본 것 같아. 뭐 이렇게 막 친하게 뭐 이렇진 않아. 너무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안 만나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키도 잘 크고 심지어 키도 커.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갔는데 잘생겼어요. 이게 뭔가 인간적으로 계속 이렇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좀 안 들잖아. 얼굴 패거니 여기저들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 그 틈만 나면 가. 왜 아니겠어요? 뭐만 있으면. 왜 아니겠어요? 뭐만 있으면 조국 교수한테 그렇게 인터뷰를 한다. 근데 내가 굳이 당신밖에 없냐, 교수가. 한번 나 인터뷰했는데, 네. 참 젠틀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너무 비교가 되잖아. 우병우 민정수석이랑 조국 민정수석. 오징어 어디로 가고 오징어. 싶어? 그러니까 이게 단지 팔뚝을 한번 걷고 와이셔츠를 입었을 뿐인데, 네. 야, 이 느껴지는 포스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임종석 비서실장 누가 더 좋아? 너무 비교되잖아. 그러게요. 이정현, 최경환 말할 필요도 없고 그쪽은 두꺼비 상들이고. 아무튼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지금의 생각은 요 정도인데 네. 박형철 비서관이 원래 뭐 워낙 이제 그런 것 경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개인적인 뭐 이런 한도 있으니까 네. 전 잘할 거라고 봐요. 반부패 비서관이면 서열상 어디 소속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거죠? 민정수석에 저걸 받겠죠. 조국 민정수석에. 네. 그 이제 민정비서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밑에 민정수석실 밑에 지난 이제 번까지는 한 4개 정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무슨 비서관 이렇게 비서관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일 거예요. 조국 교수하고 뭘 맞춰가지고 같이 할 텐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기자들하고 정말 친한 기자가 없어. 한 명도 없어. 박형철이. 네. 이게 뭐 특수수사를 한 사람들은 기자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분리할 때 이게 뭔가 언론으로 뚫고 나가는 이런 게 있거든요. 슬쩍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막 여론이 일면 안 할 수 없으니까 쓱 가고 이런 게 있는데 공안은 뭐 그럴 게 별로 없어요. 기자들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럴 게 없어서 기자들 잘 몰라요. 지금이 기회야. 빨리 전화해. 근데 지금 해도 안 접니다, 만나줄 형님. 안 만나줄 거예요. 그래도 기자 만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기자가 아니잖아, 이제. 그렇죠. 누구세요? 일반인을 왜 만나? 누구세요? 그렇지. 바이엔 슈테판을 사랑하고 영어 만들기 꿈이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저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나을 수 있다. 기자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사람이면 이게 뭐 특수수사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오히려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데는 그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잘 모르는 일반인인 제 입장에서 볼 때 걱정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조국 민정수석이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을 때 민정수석은 수사를 지휘하지 않습니다라고 딱 정확히 선을 그었잖아요. 동아일보 기자 그렇죠? 질문에. 이제 그 발언이 굉장히 큰 이제 가이드가 될 텐데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지금 되게 중요한 거는 조국 수석한테 주어진 임무가 첫 번째로는 김프로 말한 것처럼 새로운 민정수석의 역할과 그 틀을 그려내는 것. 오케이, 그건 알겠어. 근데 적폐청산이라는 과제가 있잖아요. 네. 그죠? 적폐청산에서 이제 벌써 4대강 비리 조사를 시켰고, 세월호 조사 다시 하라고 시켰고,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조사와 어떤 들춰내는 과정이 이제 임무가 하달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야, 너 수사 지휘 안 한다며 왜 뒤에서 배후 조종해? 라는 얘기를 들을 소지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조국 수석의 얘기는 뭐였냐면, 네. 명확하게 법과 지금 시스템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검사의 수사에 있어서 네.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근데 개별 검사에 대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검찰총장한테 이렇게 뭔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는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법적이나 시스템적으로는 그런데 보수 언론이나 자유한국당 쪽은 그런 논리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밝힌 의지는 뭐냐면 네. 지금까지 민정수석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일일이 뭐 수사 상황도 막 보고받고 이렇게 저렇게 지휘도 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라서 그거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거라 논의는 할 수 있죠. 모여가지고 이런 수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중요한 거죠. 그 둘이 빨리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네, 다른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지휘 안 해도. 큰 틀에서 세월호 수사 이거 문제가 있었으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장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네. 검찰국장이 주요 사건들은 다 보고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또 검찰총장 자체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는 사람을 앉히면 굳이 뭐 최정부의 기조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법 내지는 원칙에 크게 벗어났던 것들은 원칙대로 수사해. 밑에 애들은 훨씬 수사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네요. 네. 인선이 어느 정도 빨리 삼각체제가 마무리돼야 될 텐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쪽이 약간 지지부진한데 사실은 개혁이나 청산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조국 수석이 그 위에서 이제 의사결정에서 가이드를 내리는 형태의 모양이 조금이라도 비치면은 이 분명히 보수 언론이랑 이쪽은 굉장히 물고 뜯을 것 같아. 그렇죠.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약간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네. 저는 동아일보 기자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약간 바보된 분위기처럼 약간 기사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 댓글도 그렇긴 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굳이 그런 말을 그렇게 너무 단호하게 했어야 했을까? 왜냐면 굳이 안 해도 되고 김프로 말한 대로 제대로 그냥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될 텐데. 법과 원칙대로 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그렇죠. 되는데. 근데 그 톤이나 어떤 느낌 자체가 바보 같은 질문, 약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사람은 앙심을 품게 하면 안 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사람들은 우리 쪽은 시원하지만 네. 사실은 전체를 통합을 생각하면은 약간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근데 또 어머니 무슨 재단 관련해가지고 체납한 거 2천만 원? 네. 그게 나오니까 이제 바로 돈 내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2천만 원 어디서 구하나 이러고 있는데 바로 낼게! 바로 낼게! 알았어! 바로 낼게! 조용! 했는데 이게 마침 중앙일보에서 왜 페이스북에서 댓글 실수로 단 거가 그게 나오면서 사실은 완전 사한 거지. 그냥 엄청난 이제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경험하기도 했고. 네네. 왜냐면 언론이 얘기할 때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 틀린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선호와 경중을 안 따지고 장난을 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비를 가려가지고 이게 그르고 잘못된 게 명확한 거는 기사를 못 쓰지만 경중과 선호는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한 거를 중요한 것처럼 앞에다가 보도하고 막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엔 그게 중요한 걸로 알아요. 네. 네. 근데 그 판단을 양심적으로 하는 게 이제 저널리즘에서 해야 되는 일인 건데 네. 지난 10년 동안은 사실 그걸 안 한 거거든요. 야, 진짜 중요한 말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앞으로도 할 거란 말이에요. 택도 아닌 거 가지고 침소봉대 하면서 막 몰아가기 이런 걸 분명히 할 건데 네. 그럴 때 이미 예전에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개혁 의지만 가지고 몰아붙이다가 막 당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경험을 잘 미루어서 되게 지혜롭게 뭔가 이렇게 얼르고 달래면서 좀 가는 이런 테크닉을 좀 구사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눈과 귀가 되게 밝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민정수석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그거를 굉장히 유도리 있게 잘 할 수 있는 네. 검사 출신이 저는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개혁 의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혹시 자칫 논리에 자칫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다가 네. 검사 출신 무조건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전 그건 반대거든요. 지금 어쨌든 그림을 그리는 판이니까 조국 교수가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적절한 시점에서는 네. 그런 거에 많이 다 손바닥 알듯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아, 그렇죠. 공장 새로 짓는 사람이랑 그 공장 돌리는 사람은 따로 전혀 정해져 있다. 다르죠. 그렇죠. 네. 네. 비유의 또 신. 이래서 우리 또 김 선생.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희가 조국 민정수석과 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얽힌 이야기를 뭐 정말 김프로 혼자의 생각, 네. 전문성 1도 없는 김프로 혼자의 생각을 그냥 풀어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나 뭐 하여튼 가지고 있는 크기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주변에 있는 이런 다른 분들하고 좀 심도 깊은 대화를 좀 나눈 다음에 네. 좀 심도 깊은 내용은 다시 한번 적절한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조금 더 취재되면 2탄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됩니다. 네. 많이들 불러주시고 네.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하트 네. 남겨주시고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는 어쩌라고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